여야 5당 대표들이 저희 색다른 시선 애청자분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추석 인사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추석 인사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우리 결의의 가장 큰 명절 추석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로 지난 5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작지만 큰 변화를 조금씩 일궈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 과제인 사회 대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보름달에 담겨진 국민의 소망, 촛불의 기대를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고 편안한 귀향길, 안전한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었는데요. 서가번 전 의원님 소속 당 대표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소감. 예, 오늘 들으니까 넉넉하고 또 이 그 소녀적 그 감성. 네? 이 보름달 딱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넉넉하고 듣기도 좋고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 촛불에 담긴 의미, 국민들의 소망을 잊지 않고, 네. 반드시 계획해내겠다라는 또 결의까지 담아서 네.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요즘 당 분위기는 어때요? 어쨌든 지금 계속 50% 안팎으로. 당 지지율? 예.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당에 특별하게 지금 서로 막 이견을 보이면서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고, 네. 단합된 모습으로 뭔가, 아까 추석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전국에서 바꿔준 정권 교체의 의미들을, 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내겠다는 그 결의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어쨌든 당내 분위기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죠. 국민들도 아직은 지지를 보내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지지율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정돈 의원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요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추미애 대표 지금 인사 말씀 들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요.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가 걸리냐면, 민생경제라는 말이 걸려요.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보면 소비, 생산, 투자, 산업, 건설 다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실업률은 지금 IMF 이후로 최악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당 대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입지가. 저희들도 여당할 때 보면은 사실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나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또 마냥 그럴 수도 없고 쉽지가 않죠, 사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해야 본전인 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도전설, 출마설도 계속 나오던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이 늘 보다 더 이 자기의 정치적 비전, 이 소망들을 확대하고 또, 네. 키우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집권당 대표로서, 네. 지금 정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또 시국이 엄정한데 네.
자기 이 소망을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하기가 쉽지를 않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제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이 집권당으로서의 이 성과들을 잘 내면, 네. 또 그런 것들이 그 평가를 받고,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정도로님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존재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자르기도 나오고 땡깡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정부 여당하고 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했던 게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면의 칼이 날이죠. 잘하면 득이 될 수 있고. 네. 기대하면 결국은 결국 실이 돼서 출마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지금 사실 추미애 대표 여러 가지, 이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집권당 대표로서 어떻게 저렇게밖에 이 말을 못할까, 자꾸 분란을 일으킬까.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꼬리 자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땡깡 부린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려워요. 지금 더군다나 이게 집권 초에 전국의 모든 이슈는 청와대에서 다 빨아갑니다. 청와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법이나 제도, 네. 이것은 원내에서 이루어지고 원내 대표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당 대표의 몫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집권당으로서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소수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이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가서 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좀 악역을 맡아줄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이 기대에 찬 국민들 특히 우리 지지 세력들 당원들에게 정말 그래도 이 당의 집권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추미애 대표가 나름 잘 본인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이미지 손상을 봐가면서도. 네. 나름 역할들을 좀 해내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상력도 생기고. 그게 이제, 빛나게 발휘했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때, 사과도 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만납시다까지 정치력까지 발휘하면서 자기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감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미애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함부로 못하는데. 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6420님이 부모님은 보수파, 우린 진보파. 선거날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정말 싸우고 그 이후로 선거날엔 절대 시댁에 안 갑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항상 의견 대립이 심해서 웬만하면 서로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7298님은 형제들 성향이 달라서 이건 또 형제들 성향이네요. 성향이 달라서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합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인 정치를 내서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소망하는 얘기는 했어요.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즘 가족 간에도 정말 참 정치 얘기 오히려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좀 문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치를 욕하면서 또 정치에 관심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족끼리 싸우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정치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관심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추석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가족, 친지, 이웃과 넉넉한 정을 나누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보름달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이 핵인질이 되어 있고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에 있어 서민들의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힘과 용기를 한데 모아 국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잘못된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정의롭고 슬기로운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지금 추석 메시지 들었는데, 추석 메시지가 상당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정도는. 제가 듣기에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목소리 같아요. 힘이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이 지금 사실 여당이 아까 이제 사실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야당이 너무 이제 헤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여당이 높은 건데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감히 죄송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뭐 친박 청산한다면서 그것도 뭐 못하고 있고 뭐 또 정치는 대화인데 네. 청와대 뭐 거기 가서 좀 할 얘기도 좀 하고 네네. 그러지 네네. 말이죠.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얼굴 아닙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얼굴인데 대표니까 네. 그 당의 수준은 대표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려면 젊은 지도자를 새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예. 그래야지 나는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의 당내 리더십 기반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기반이 뭐 좀 있죠. 근데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가 분기점이라고 보세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결국 지금 있는 것마저 놓치면은 네.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자, 서가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의롭고 슬기롭게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현재 공감력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의 이 행보와 언행을 보면은 예.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정도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홍준표 대표 집권 당에서 벗어나와서 네. 이제 그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1야당이단 말이죠. 당의 존재감은 없고 그냥 홍준표 개인 네. 일종의 좀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식 이 홍준표의 이 본인의 이 존재감만 지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의 예.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야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그 의무, 책무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북핵 문제, 엄중한 북핵 문제, 안보. 정말, 안보는 보수라고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네.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그 논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예. 회동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또 딱히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뭔가를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해법을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당이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친박 가장 핵심이 결국 친박 박근혜 출당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국 친박 이른바 친박 팔적 뭐 얘기하는 친박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야당의 그를 정립하는 건데 예. 뭐 그냥 그거는 지금 뭐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목소리만 세죠. 목소리만 세게 나가는 게 결국은 지금 자기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적 이 고민 네. 어려움, 대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함께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예. 정도는 안타깝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혁신위원회가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절반 이상을 정치인으로 전략 공천한다. 안을 내놨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당 기초조직을 홍준표 대표가 장악할 수도 있다. 논리상으로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현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예. 당 혁신위원장인가 혁신위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 정치 신인은 돼서 갖고 이 선거에 이기겠어요? 좀 지명도가 있어야 되는데 야. 또 이제 명망가가 또 누가 이 당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괜히 말만 그럴 듯하지 사실 실현되지도 않는 얘기고. 채우기도 힘들다? 예, 지방선거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친야 성향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네. 볼 때는 뭐 그럴듯하게 좀 네. 사람들이 볼 때 참신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세가 너무 약하니까 이제 그런 예,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까지 이제 잠깐 나눠봤는데 여기서 지금 뭐 전하는 말씀 잠시 교통 상황 알아보고요. 좀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저희 색다른 시선 그리고 TBS 교통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유 있게 운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7087님, 이번 우리 집에서는 정치보다 선거 임했을 때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에게 행여 금품 제공이 있을 때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품 제공이 없다고 하네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아유, 그럼 많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또 깨끗해져야 되고요. 5045님이 역시 정두원 의원이 속 시원하게 꼬집어주고 계시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래서 시원한 정 의원님께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평소 궁금했던 게 있어서 네. 홍준표 대표의 별명관 중 하나가 레드준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패션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이제 한나라당, 전 네. 한나라당 색깔이 빨간색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제 빨간색을, 네트에도 항상 빨간색을 메고 다니고. 네. 근데 또 양복은 파란색을 입으니까 되게 안 맞아요. 깔맞춤이 전혀 안 돼요. 혹시 태극 저거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멋이 없어요. 선진국 정치인들은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패션이? 멋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주 보이는 연예인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좀 멋있을 필요 있는데 깔맞춤이 안 되고 뭐 막 무슨 쌈 바지처럼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 근데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언을?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을 항상 저걸 해라. 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물어봤어요. 네. 형님, 혹시 속옷도 빨간색 입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씩 웃더라고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씩 웃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내가 좀 직접 물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네, 그랬더니 네. 나는 빤스도 빨간색이다. 진짜 본인이? 네, 직접 들었습니다.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 이렇게 빨간색 좋아하시나 해가지고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보시죠.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들녘의 황금 물결 속에서 펼쳐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 남들 쉴 때 더 바쁜 분들,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쁜 손자 손녀와 아들 딸 만나려고 고향에서 서울로 역귀성하시는 어르신들, 허리 조심하시고 쉬엄쉬엄 오십시오. 추석은 결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변화의 시대를 연 지금 우리 국민이 더 정의로운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져야 하고 우리 아들, 딸은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꿈 국민의당이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으셨는데요. 지금 대표직으로 복귀한 다음에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가번 의원님? 예, 대표를 복귀하는 게 잘했냐 못했냐는 자체하고 네.
지금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 보면은 뭔가 바빠요. 예. 바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밀린 이 개학날 앞두고, 밀린 방학 숙제 해야 되는 거, 네. 딱 지금 안철수 대표 하는 걸 보면은, 밀린 방학 숙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어쨌든 제2의 야당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아이덴티티 설정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은 뭐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은 대부분 약간의 그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있어야 할 장소 또 해야 할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게 좀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숙제 하듯이. 부산하긴 한데 뭔가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도 갔다, 군부대도 갔다, 어디도 갔다 하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 좀 뜬금없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약간씩 소금씩의 이게 사고도 생기고 지난번 소방서 갔는데 어떤 SNS에 올린 소방대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소방대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지금 대원들 저 숫자 좀 늘려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무에 시달리니. 국가적 전환. 네. 그때 추경 때 또 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뭐 아까도 저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은 소방서에 왔으면 소방대원들에게 뭔가 또 소구력 있는 그 얘기도 해주면서 그들의 애환들, 그들의 요구들 또 그들의 역할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게. 그렇게 보시는 그러다 거군요. 보니까 지금 조금씩 뭔가 이게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다. 그렇죠. 네. 정도는 그런 어떻게 느낌입니다.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앞에 두 분보다는 내용은 참 좋네요. 근데 저분은 문제가 뭐냐면 말투랄까? 이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면 분유 냄새가 나. 그게 좀 오늘도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분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유인태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가 이제 강철수가 됐었다가 또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네. 요새는 다시 이제 변철수가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가는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바빠봤자 별로 그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돈 의원님의 평가는 일관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이제 계속 그 정치권에 설왕설래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나 그런데, 네. 이렇게 하면 뭔가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3당이 선거연대를 해서, 네. 서울시는 안철수만 내보내고, 경기도는 남경필만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인천은 이제 유정부만 내보내서. 야3당 후보 단위라?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도 좀 선거를 치를만 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 그거는 뭐 지지 기반이 전혀 달라서 현실적으로 관심 바뀌겠죠. 지금 소속 의원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민이죠.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나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을 봐서는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안 나가면 도망가는 건데 안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무슨 누구를 냅니까? 대표선 이 선거 전국 선거라는 게 이게 이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거에 이 파이팅이 생기는 건데. 안철수 안 나가는 국민의당? 그럼 누가 나가죠? 어디에 누가 나가죠? 그러면은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전남지사. 광주시장. 서울에서 싸워죠. 서울에서 센 선수가 나가줘야. 그래, 저게 무슨 가능성이 있네? 짝수가 좀 있네? 좀 기대감이 생겨서 거기도 파이팅이 생기는데. 지금 뭐 지지율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적 지지율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이 본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죽겠고,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아니에요. 안 대표는 서울시장을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책무입니다. 책무다? 예, 지난 선거에 사실 서울시장을 나갔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나갔으면 강철수가 됐죠. 근데 이제 늦었지만은 저희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장도 안 나가면 됩니까? 떨어지더라도 나가야지.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정책 타격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뭐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때는 회피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 아무 역할이 없어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주 복잡한 좀 사정에 휘말려버린 정당이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추석 메시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잘들 모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보가 불안하고 경제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바른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보수를 개혁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 연휴에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호영 대행이 아주 강한 어조로 추석 인사를 이제 전해주시긴 했는데 당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 당은 이미 깨졌죠.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 추진 모임까지도 가진 마당에 네. 지난번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 다 참석을 안 했어요. 2명만 참석하고. 그러니까 네? 2명? 의총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추진파가 추진파. 그러니까 예. 이런 겁니다. 유승민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갈 길 갈게. 이미 마음을 떠난 거고요. 아이고. 연휴 지나면 이제 그 전당대회 전에 이제 반이 넘을 것 같아요. 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갈 겁니다. 탈당 예.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대당 통합은 아니고 예. 이렇게 탈당해서 이제 입당하는 거죠. 그럼 연휴 직후에 바로 결행할 거라고 보세요? 직후가 바로 될지는 모르지만 전당대 전에 그런 움직임이 가셔야 되죠. 사과번 의원도 통합 추진파들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가서는 내년 지자체 선거 결국 따로 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입지가 곤란해진다.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또 유승민 또 대표를 비롯한 이 자강파들은 거기서 또 어떻게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전당대회 따로 치르긴 치를 건데, 참 답답하고, 달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석 메시지도 아직 범생이 메시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조영답게.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승민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보관은 뭘까요? 어떻게 짐작을 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유승민 의원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로 가겠다는, 이 결의는, 결국은 지금 통합 추지 말고, 네.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만큼 그나마도 이 결의를 가지고 가주냐가 이 관건인데, 네. 결국 그거를 유승민 의원이 지금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사실 지금 통추위도 안에 들여다보면은 행간을 읽어보면은 네. 결국 유승민 후보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만이 큰 거 아닙니까? 결국 핵심이 그거 같아요. 보여주지 못한 정도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쁜 걸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해창, 박근혜 이제 패권 의식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정당을 가지고 그런 자기 개인 사당화를 많이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반발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참 제가 보기에도 딱 하더라고요. 자,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통합파가 탈당해서 간다고 치면 아무리 그 자강파가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비교섭단체가 되고 당연히 주목도는 떨어지고 정책 자승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는가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관심사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가 옛날에 그 통추, 민주당에서 통추 해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철학이나 가치 이념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명분을 가지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해도 또 제법 그때도 의원이 17, 8명 됐거든요. 네. 그래도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은 그냥 그때 촛불전국에서 다들 뭐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나부터 살아보겠다라고 튀쳐나온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자강파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념 철학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결국 현실적 이익만 남는 건데 그것을 지켜낼 그 리더십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마지막인데요. 이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고향길 성묘길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1년 중 가장 좋은 때라는 넉넉한 한가위입니다. 삶의 고민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서로 어깨 토닥이고 격려해가며 푸근한 정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촛불혁명이 곧 1년을 맞게 됩니다.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본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대사 중요 길목마다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주신 우리 국민들과 굳게 손 맞잡고 정의당도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민생정당 정의당 강력한 개혁의 견인차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남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미소 가득한 귀경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추석 인사말 들어보셨는데요. 이 정의당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정책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당 체제에 네. 극한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러면서도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가장 알차고 실속 있게 정말 깨알 같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 정당이 지금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정의당의 목표는 원내 일당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백석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목표는 지금 뭐겠습니까? 결국은 최소한 한 20석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를만 받아내서 정말 우리가 진보의 아이콘이다. 우리가 진보의 이 대표다. 예. 이거를 지금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이중대소를 다른 보수나 기타 이 중도 쪽에서는 들을지언정 예. 진보 진영 내부에서 보면은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하고 개혁을 성공해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진보적 의제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드 문제라든지, 북한,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과는 약간씩의 차이를 내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용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그래도, 정의당이 필요하다. 정의당 잘하고 있다. 저는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조대로 가면 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불 하나도 없이 아주 실속을 지금 깨알같이 잘 챙기고 있죠. 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메시지부터 얘기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네. 가장 전달력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 소속당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제가 정의당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의당 의원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요. 예. 정책 정당인 게 분명하고 또 자기네들 그 입장이 분명하죠. 예.
제가 지금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실속도 이제 결국 챙기겠죠. 근데 네.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항상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은 많이 다른 정당이지만 항상 정의당이 잘해야 된다. 예. 화이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야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막 그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했던 게 프리미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면의 칼이 날이죠. 잘하면 득이 될 수 있고. 네. 기대하면 결국은 결국 실이 돼서 출마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지금 사실 추미애 대표 여러 가지, 이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집권당 대표로서 어떻게 저렇게밖에 이 말을 못할까, 자꾸 분란을 일으킬까.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꼬리 자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땡깡 부린다,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려워요. 지금 더군다나 이게 집권 초에 전국의 모든 이슈는 청와대에서 다 빨아갑니다. 청와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법이나 제도, 네. 이것은 원내에서 이루어지고 원내 대표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당 대표의 몫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그러면 집권당으로서 사상 유례 없이 지금 소수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이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가서 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좀 악역을 맡아줄 필요도 있고 또 지금 이 기대에 찬 국민들, 특히 우리 지지 세력들, 당원들에게 정말 그래도 이 당의 존재가, 집권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추미애 대표가 나름 잘 본인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좀 이미지 손상을 봐가면서도. 네. 나름 역할들을 좀 해내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상력도 생기고. 그게 이제, 빛나게 발휘했던 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때, 사과도 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만납시다까지 정치력까지 발휘하면서 자기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감을 갖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추미애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인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함부로 못하는데. 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6420님이 부모님은 보수파, 우린 진보파. 선거날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정말 싸우고 그 이후로 선거날엔 절대 시댁에 안 갑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어쨌든 당내 분위기들은 지금 괜찮아 보이죠. 국민들도 아직은 지지를 보내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지지율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정돈 의원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요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추미애 대표 지금 인사 말씀 들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요.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가 걸리냐면 민생 경제라는 말이 걸려요.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보면 소비, 생산, 투자, 산업, 건설 다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실업률은 지금 IMF 이후로 최악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당 대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입지가. 저희들도 여당 할 때 보면은 사실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나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또 마냥 그럴 수도 없고 쉽지가 않죠, 사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해야 본전인 자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도전설, 출마설도 계속 나오던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이 늘 보다 더 이 자기의 정치적 비전, 이 소망들을 확대하고 또 네. 키우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집권당 대표로서 네.
지금 정도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또 시국이 엄정한데 네. 자기 이 소망을 서울시장 출마 얘기를 하기가 쉽지를 않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이제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이 집권당으로서의 이 성과들을 잘 내면 네. 또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출마한다 안 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정도원 님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존재감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자르기도 나오고 땡깡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정부 여당하고 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항상 의견 대립이 심해서 웬만하면 서로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7298님은 형제들 성향이 달라서 이건 또 형제들 성향이네요. 성향이 달라서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합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인 정치를 해서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소망하는 얘기는 했어요.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즘 가족 간에도 정말 참 정치 얘기 오히려 조심한다는 이야기가 좀 문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치를 욕하면서 또 정치에 관심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족끼리 싸우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정치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관심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추석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가족, 친지, 이웃과 넉넉한 정을 나누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보름달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이 핵인질이 되어 있고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에 있어 서민들의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힘과 용기를 한데 모아 국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잘못된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정의롭고 슬기로운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지금 추석 메시지 들었는데 추석 메시지가 상당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정도는. 제가 듣기에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목소리 같아요. 힘이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이 지금 사실 여당이 아까 이제 사실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야당이 너무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네네. 여당이 높은 건데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감히 죄송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친박 청산한다면서 그것도 뭐 못하고 있고 뭐 여야 5당 대표들이 저희 색다른 시선 애청자분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추석 인사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추석 인사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우리 결여의 가장 큰 명절 추석입니다.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교체로 지난 5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작지만 큰 변화를 조금씩 일궈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 과제인 사회 대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보름달에 담겨진 국민의 소망, 촛불의 기대를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고 편안한 귀향길, 안전한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었는데요. 서가번 전 의원님 소속 당 대표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소감. 예, 오늘 들으니까 넉넉하고 또 이 그 소녀적 그 감성. 네? 이 보름달 딱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넉넉하고 듣기도 좋고 또 감성적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 촛불에 담긴 의미, 국민들의 소망을 잊지 않고 네. 반드시 계획해내겠다라는 또 결의까지 담아서 네.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요즘 당 분위기는 어때요? 어쨌든 지금 계속 50% 안팎으로 당 지지율? 예.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당에 특별하게 지금 서로 막 이견을 보이면서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고, 네. 단합된 모습으로 뭔가, 아까 추석 메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전국에서 바꿔준 정권 교체의 의미들을 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내겠다는 그 결의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또 정치는 대화인데 네. 청와대 거기 가서 좀 할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러지 네, 말이죠. 네,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얼굴 아닙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얼굴인데 대표니까 네. 그 당의 수준은 대표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려면 젊은 지도자를 새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예. 그래야지 나는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의 당내 리더십 기반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기반이 좀 있죠. 근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가 분기점이라고 보세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결국 지금 있는 것마저 놓치면은 네.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자,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의롭고 슬기롭게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왠지 공감력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의 이 행보와 언행을 보면은 예.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도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홍준표 대표 집권 당에서 벗어나와서 네. 이제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1야당이단 말이죠. 당의 존재감은 없고 그냥 홍준표 개인 네. 일종의 좀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식 이 홍준표의 이 본인의 이 존재감만 지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의? 예.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야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의무, 책무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북핵 문제, 엄중한 북핵 문제, 안보. 정말, 안보는 보수라고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네.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논의 한번 해보자고 하는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예. 회동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또 딱히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뭔가를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해법을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당이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친박 가장 핵심이 결국 친박 박근혜 출당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국 친박 이른바 친박 팔적 얘기하는 친박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야당의